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차트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S&P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S&P랑 나스닥 먼저 설명드리고요.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이 조금 더 확실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이제 달러원이랑 이제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에 조금 연관도가 높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기대 수익률로 설명해 드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한국 쪽이랑 한국 삼성전자랑 미국 애플, 테슬라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랑 신용잔고 차트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한 1.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9%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조금 외국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혼조세가 있었는데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었고, 니케이나 뭐 상해 종합은 조금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하고 조금 동조하면서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지금 미국 쪽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로 한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보시면은 금리가 이제 지금 바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미국 쪽 금리가 지금 조금 다시 이제 1.6%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국 금리에 연동하면서 지금 나스닥이 중심으로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ECB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였었고요. 이제 PEPP라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이제 1.85조 유로로 이제 기존 규모에서 그냥 동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뭐 조금 더 완화적이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금융 여건과 이제 물가를 감안해서 2분기까지 이제 PEPP 매입 규모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뭐 상당이랑 이 빠르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뭐 규모를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양책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1.9조 달러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그리고 또 남은 이슈가 이제 뭐 16일에서 17일 날에 이제 미국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번 영상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YCC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것들은 다 조금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사용을 하면 지금 장기 금리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기대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사용할 가능성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제 외국인이 이제 끌고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 개인이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3,600억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6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160억 정도 매수, 이제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일단 미국 쪽부터 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어제 사실 이게 현물 차트로 보시면 어제 장중 최고점을 넘었습니다. 3,960.27로 이제 저번 최고치였던 3,950.43을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근데 다시 선물로 이제 오늘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장기 추세부터 먼저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장기 추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 이제 2008년도 바닥부터가 이제 금융위기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각형 파동으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였습니다.
근데 뭐 저희 중요한 것은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게 채널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이 3파 5.2에다가 2파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5.2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뭐 현재 주가가 이 채널을 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추세가 하락하면 조금 더 하락이 가팔러질 거라고는 예상이 되고요. 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최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현물로는 일단 최고점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동이 달라질 것 같고요. 이 5번 파동을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5번 파동의 1번이 여기까지고요. 1번 파동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5.2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하면은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보통 3파가 이렇게 연장됐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채널링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5파에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3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3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서 이제 5파가 끝나고 A, B, C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물로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서 정점을 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냥 이제 3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2파고, 근데 물론 이렇게 매기면은 약간 조금 문제는 하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없네요.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락했던 파동이 4파, 여기가 이제 5파의 진행 중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채널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아마도 뭐 최고치 수준의 이 채널을 넘는 데까지 아마 올라갈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오파라는 것 자체가 이 채널을 꼭 넘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최고치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채널을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이제 언제든 ABC 큰 하락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저점들도 다 연결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뭐 이 채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한 120분봉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ABC라고 생각했던 게, 그럼 이제 그냥 ABC는 맞는데 그게 그냥 이제 4파의 ABC 조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5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하락했던 파동이 과연 어느 파동일지는 사실 지금 되게 쐐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예측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지금 쐐기형 패턴이 나는데, 사실 지금 선물보다는 오히려 현물로 보는 게 분봉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제 장중 최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였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쐐기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삼각형으로 4파,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간 게 5파로 최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 5파가 끝나고 ABC로 이제 크게 떨어질 확률도 바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바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제 채널링해서 3파 고점에 올린 이 채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떨어지거나 이 채널을 넘었다 떨어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시점의 차이지,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를 닫고 떨어지든 아니면 닫기 전에 떨어지든 뭐 둘 다 이제 떨어질 확률은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금리를 상황했을 때 저는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미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5파만 조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4파 저점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 A파 저점하고 이제 그거 봤을 때 여기가 이제 A파 저점이네요. 여기랑 A파 4파랑 그거 봤을 때 지금 딱 주가가 이 기준선에서 되게 저항을 보이면서 이 채널과 기준선이 딱 겹치는 이 부분에서 되게 조금 저항을 보이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9% 정도 지금 선물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조금 S&P랑 다르기 때문에 오늘 원래 나스닥은 설명 안 드리다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마지막 5파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뭐 여기가 이제 그럼 뭐 3파, 여기가 미국 S&P처럼 똑같이 4파라고 하기에는 이 4파 저점이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 4파 저점이 1파 고점하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 4파 저점이 1파 고점하고 겹치면 안 되는데 이게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파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이제 반등도 사실 이 되돌림 반등도 약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냥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5파였던 게 맞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빠져버렸는데. 네, 다시 돌아왔네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다시 다 지우면은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5파가 됐었고 여기가 그냥 ABC가 맞고 이제 그 다음에 큰 A고 ABC가 큰 A고 지금이 그냥 이제 B파가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선에서 저항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 더 큰 나스닥은 그냥 5파가 여기까지였고 A, B, C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냥 오랜만에 계산치를 조금 보여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파 같은 경우가 이제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B파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B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뭐 플랫까지 가면 13,9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13,254에서 13,900 정도 사이 아마도 뭐 최근 가장 상승했던 게 13,119였으니까 뭐 여기서 정점을 쳤다고 해도 이 61% 거의 되돌림하고는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뭐 거의 한 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미국 쪽 S&P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나스닥도 이제 120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딱 나스닥도 뭐 거의 이제 약간 완벽한 세기는 아니지만 거의 세기 패턴이 나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사실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하락이 시작되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가서 하락을 하든 지금 하락하든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쪽 S&P를 이제 이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이 26일 이제 기준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9일 후행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이제 9일 뒤로 후행시키고 선이고 이 갈색깔 선은 26일 후행스팬으로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지금 현재 뭐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이제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주가가 조금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통 많이 나타내고요. 뭐 9일 후행스팬하고 26일 후행스팬은 아직까지는 호전이 되었지만 뭐 언제든 조금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이든 뭐 S&P든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여전히 사실 그 상승 이후에 저는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계속 주의하시고 조심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0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고 이제 9일, 26일 횡스팽도 일단 다 역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여드리면 코스피도 이제 3주봉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이제 1998년도 IMF 저점 이후부터가 새로운 파동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닷컴 버블 전까지가 이제 1파, 닷컴 버블 이후에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의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이면서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슈퍼사이클상 큰 일파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로 떨어지면서 2파가 완성이 되었고, 이번 이 파동 같은 경우도 이제 채널링을 통해서 약간 조금 주가를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거의 다음 부분에서 사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이제 사실 과연 우리나라도 5파가 한 번 더 올까의 뭐 모습은 다르겠지만 사실 뭐 거의 이 정점 근처 부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사실 뭐 5파가 아니라 3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5파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5파가 많이 올라가도 뭐 여기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이제 여기가 그럼 이제 3-1파일 텐데요. 이 3-1파를 한번 일봉으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파는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이제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제 2파랑 똑같이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주가가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서 조금 급속도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채널을 돌파 시도하려다가도 돌파를 못했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과연 미국을 따라갈지, 이제 미국의 S&P를 따라갈지, 아니면 나스닥을 따라갈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국내 파동이 조금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상승을 재차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이런 궤도로 아마 5파가 진행되게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의 만약에 확률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S&P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까지가 5파일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그냥 생각하던 대로 여기까지가 A파, 여기가 B파, 여기까지 C에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파동이 제일 조금 깨끗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가장 조금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파동인 것 같고요. 뭐 확실히 여기까지는 그냥 A, B, C인 것은 뭐 채널링을 했을 때도 뭐 명확하게 잡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A, B, C로 명확한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B가 완성되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저는 이제 C가 완성되진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C의 1, 2, 3, 4, 5, C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C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의 3이 완성되고 여기가 이제 C의 4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5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사실 S&P 파동으로는 뭐 5파가 뭐 아주 불가능한 파동은 또 아니기는 하고요. 뭐 아직까지 사실 이 두 가지 다 이제 가능을 합니다. 뭐 사실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두 가지 다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풋옵션으로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 금리 인상이나 뭐 이 경기 민감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조금 매입은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매입을 했던 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풋옵션으로 이제 해지를 하면은 뭐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보다도 훨씬 더 사실 해지를 많이 하고 오히려 이제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제가 두 가지 다를 어디를 가든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R 주식은 오늘 일부 조금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뭐 상황을 봐서 확실히 올라가는 파동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매입을 할 생각이고 아니다 그냥 뭐 내려가는 파동이 이제 그냥 여기가 C의 4고 C의 5가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주식을 더 이제 매입하지 않고 풋옵션을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뭐 사실 일봉으로 조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 기준선을 뭐 넘지는 못했습니다. 뭐 기준선을 넘지를 못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도 이제 내일은 장이 안 열리지만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기준선을 이제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사실 뭐 이 9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고 주가 위로 올라가는 게 호전이라고 하는데요.
호전이 되고, 만약에 이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돌파가 돼서 호전이 된다고 쳤을 때는 이제는 정말 이제 상승 추세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는 제가 이제 참고로만 본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제 보조지표가 정말 맞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조금 더 주식을 공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뭐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다시 뭐 전환선까지 이제 뚫리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이 후행 스팬들도 다 하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조금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스닥하고 비슷한, 그냥 이제 여기가 그냥 뭐 1에 뭐 C의 4파였던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뭐 C가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가 하면 이제 뭐 짧은 B파였던지, 어느 파동일지는 뭐 정확하게 이제 국내 파동은 잘 세지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락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쪽이 일단 가장 파동으로 읽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럴 때는 일목균형표의 괴선들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뭐 개별 주식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 매도는 하지 않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뭐 이러시는 투자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낮은 주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할인율 이거 구하는 걸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율을 이 시총 기준으로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시총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뭐 이제 보시면은 이 가상금리는 제가 이제 배수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뭐 제가 뭐 임의로 이제 조금 약간 이 통계적인 모델을 조금 돌려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일단 국고채 이 10년 금리가 이제 가장 베이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리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이거 덕분에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오늘 금리가 사실 국내 금리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금리도 거의 한 7bp 정도, 미국 금리도 보시면은 지금은 조금 살짝 하락했는데 아까 7bp까지 올랐었거든요. 이 7bp가 1bp가 0.0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용어고요. 채권은 워낙 낮은 퍼센트로도 사실 가격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 0.01%를 1bp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이제 가격 호가를 나타낼 때 이제 bp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6bp, 아까는 뭐 한 7bp까지 오르면서 한 1.6%를 재차 이제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나스닥도 조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되돌렸지만 아까 한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2.1%까지 하락을 했었네요. 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인율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그리고 이제 시총도 이 할인율에 되게 영향이 크죠. 왜냐면 이제 코스피 200이나 뭐 이런 인덱스에 들어간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나 뭐 그런 인덱스 수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100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결국 다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밖에 없기 때문에 시총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인덱스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시총 비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결국 최근에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한번 보시면은, 오늘 제가 금요일이라 네, 조금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금리가 뭐 거의 1.2, 8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정말 낮을 때는 1.1까지 1.2 정도까지도 갔었네요. 뭐 1.1까지도 떨어졌던 금리가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이제 원래는 만약에 뭐 1%였다라고 하면, 저희 식을 다 꺼서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한 1% 정도 차이 나도 사실 이 뒤에 할인율 자체가 영구적인 할인율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향도가 상당히 크고요. 일단 뭐 제가 원래는 이 개별적인 종목들도 다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는 삼성전자가 제가 막 괜찮다, 이제 사도 괜찮다, 이제 반도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4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FCF라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모델로 이제 적정 주가를 구했을 때 뭐 지금 이제 주가가 한 83,000원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40% 이상 그 당시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00%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가팔랐었고요. 뭐 현대차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플러스였는데 많이 이제 한 6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40% 조금 상승하면서 4%까지 떨어졌고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는 거의 다 마이너스에서 뭐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이나 NC소프트 그리고 뭐 포스코 정도만 조금 100%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종목이 이제 매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이 금리 인상기에서 인플레이션에 조금 해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조금 충분히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현금 비중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조금 있는 게 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단기적인 상승은 저도 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이제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실 조금 위험 관리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적어도 뭐 기준을 정해 본다고 하면은 이 전환선이 재차 조금 깨지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으시지 않을까. 이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다시 한번 방향성이 이렇게 내려오고 26일 후행 스팬도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이제 유의를 하고 아니면 이 기준선을 확실히 돌파하면 그때 조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장인 것 같고요. 이제 주식 자체가 이제 채권 금리에 약간 조금 변동이 되는 이제 장인 것 같고요. 오늘 뭐 국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가 상승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국 금리가 장중에 조금 상승했던 영향도 있고 조금 이제 채권 그런 이제 증권사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북으로 이제 증권사 계정으로 가지고 있던 이제 물량들이 조금 손절매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서 조금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드릴 게 뭐 코스피 관련돼서 수급 설명드리면 일단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조금 매도를 했지만 뭐 여전히 뭐 사실 개인분들이 누적적으로는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있으시고요. 뭐 거의 한 81조 이 정도 한 1년 3개월 만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수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국내 삼성전자랑 미국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면 이제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수록 삼성전자가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할 때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7.9를 이제 하회했다가 다시 상승하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이제 1%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은 이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면서 이제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일단 9일 횡스팬이나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이제 호전이 되지 못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기준선을 넘어가고 뭐 일부 매수, 이 구름대까지 넘어가고 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구름대인데요. 구름대까지 이제 넘어가고 나서 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올라갈 확률도 있고 내려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처럼 뭐 파생으로 이제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 왜냐면 약간 홀짝 같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오히려 하방 추세인 확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조금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이 전환선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뭐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나서 더 안전하게는 이 구름대겠지만 뭐 너무 이 간격이 멀어서 조금 아깝다 하시면 적어도 이 기준선이라도 확실하게 조금 돌파하고 나서 그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설명드리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에서 딱 저항을 보이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아직까지 되어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이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고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지표 설명드리면 뭐 오늘 이제 소폭 하락은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전환선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선 전환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저는 이제 결국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상승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66달러 이제 정말 높은 수준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이 전환선을 딛고 일단 재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향해 가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좋은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6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2.1%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는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중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bp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조금 부담을 주면서 지금 미국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좀 금리 자체가 조금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는 뭐 전환선 기준선은 일단 호전되어 있지만 뭐 9일 이제 후행 스팬도 이제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지금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변동성 지표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뭐 조금 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네, 머지않아 좀 돌파를 하고 재차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이 코스피 할인율 빼기 이제 국고채 10년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차감한 수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보통 불리게 됩니다.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밸류 부담이 있는 수준까지는 내려왔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 조금 더 가팔랐기 때문에 뭐 거의 사상 최저점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정말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하지 않고 나눈 수치는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하락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계속해서 있는 상태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용잔고를 말씀 안 드렸네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한 21.3조 정도를 계속해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소폭 전일 대비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차트를 보여드리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과거에 이제 경험적으로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저는 뭐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단 S&P랑
나스닥이랑 지금 조금 파동이 다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는 여기까지가 오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이 채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바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A, B, C로 내려갈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 B파를 봤을 때 이 4파가 1파보다 1파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4파가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가 5파 여기까지가 그냥 5파, 여기가 이제 A파, 이제 B파 온 다음에 C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이 좀 잘 세지 않기 때문에 결국 S&P처럼 5파가 올지 아니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제 5파가 이렇게 1, 2, 3, 4로 올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여기가 이제 C의 4고 C의 5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는 조금 C의 5가 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판단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이 대응을 맞춰서 결국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사실 갑자기 이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내가 얼마에 팔지 그리고 이 손절을 만약에 이제 내려가게 됐을 때 내가 얼마가 되면은 조금 내려갈 때 조금 팔아야 되겠다를 조금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매도사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너무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추세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좋을 때 너무 성급하게 뭐 이런 시점에서 팔아버리는 것도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딱 기준을 정해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거나 이제 손절매를 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 사실 다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 기준선과 구름대를 확실히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26일 후행스팬까지 돌파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만일 이제 다시 이 전환선을 또 하회를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오늘도 이제 사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